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재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회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 회피, 일방적인 이별 통보, 잠수 이별 등 이별을 맞이한 분들을 위한 깊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떠나버린 상대방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 이별의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떠내보내신 분들, 연애 중에도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힘들어했던 분들,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상처받은 분들, 모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쯤 많은 고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건데요. 오늘 리딩을 통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이 리딩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어느 작가가 취재차 간장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주 재료인 콩에서 시작해서 수억 마리의 효모와 그의 버금가는 오랜 시간을 거쳐 간장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이런 소감을 남겼대요. 어쩌면 모든 식사란 시간을 먹는 일인지도 모르지.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시간, 그 음식의 재료가 익어온 시간, 한 끼 한 끼란 무척 소중한 시간이란다. 그러니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일은 내 시간을 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들인 여러 시간을 선물 받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과연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정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고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 이 카드는 지금 상대방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전 애인은 이별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분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정말 이대로 완전히 끝내버릴 생각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건지 저거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하지 못한 채 마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고장난 느낌, 툭닥거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다시 재회한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두 개 다 공존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우리 1번 베벨님들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아주 안 좋게 행동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좀 자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도 상대방은 사실 외로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파이브 오브 펜타클까지가 떴다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씩 추락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우울함과 슬픔이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 지금 연락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베벨님들께서는 상대방을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야 그 후에 우리 1번 베벨님들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베벨님들께서는 사실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온다라는 카드가 많이 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좀 긴 호흡으로 연락이 올 것 같고요. 긴 호흡이란 건 결국 상대방이 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랜 시간 후에 연락이 올 것 같고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하지만 문제가 헤어짐의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이었든 여러분들의 잘못이었든 두 분 다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로 좀 치유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실연의 상처가 아주 최고조인 상태가 우리 1번 베벨님들이고 상대방도 똑같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헤어지신 기간이 좀 됐다면 상대방도 후폭풍이 지금은 없지만 갑자기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베벨님들께서는 두 분만의 신뢰가 깨질 만한 사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다른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완전한 양다리, 완전한 환승, 완전한 바람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상대방이 좀 주변에 이성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인싸고 모임 많고 술자리 많고 아무래도 유혹의 손길이 생겨나서 상대방도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친구 범위 안에 이성들도 있다 보니 우리 1번 베벨님들께서 많이 좀 오해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도 좀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1번 베벨님들도 상대방과 사귀는 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1번 베벨님들께서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연인이 있는데도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의욕이 사릴 정도로 심한 우울증까지 걸려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번 베벨님들께 상당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베벨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좀 더 들어가자면 상대방도 우리 1번 베벨님들의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정말 헤어지고 나서도 많이 힘든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상대는 혼자 좀 자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번 베벨님들과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일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아름다운 연애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밤에 굉장히 뜨거웠던 스킨십에 아주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을 거고 많이 예전에 행복했던 그 둘만 아는 그 과거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지금 이제서야 그 이별을 좀 직통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1번 베벨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위에 네 개의 카드는 좀 사실은 좀 우울한 카드들이 많은데 여기 두 개의 카드는 좀 괜찮은 카드가 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해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대신에 상대방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속에 확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고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이 오는데 아마도
일반 베벨님들께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참 후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상에 있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라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반 벨벨님들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현생을 사세요. 그냥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요. 마음 편히 상대방 기다려보고 내가 그때 누군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사실 뭐랄까 자기가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로 가는 과정이 좀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재회 과정에서 아직도 상대방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줘라고 연락이 온다라면 그런 연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좀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진정성 있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아니면 너무 밤이나 아니면 너무 뜬금없는 시간에 충동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는 바로 받지 마시고요.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너무 기다렸고 상대방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페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마도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나는 이 연애를 다시 잘할 자신과 능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일본 베벨님들도 우리의 이별이 너무 성급하고 빨랐고 우리가 너무 어렸었던 것 같아. 우리가 성급했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우리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스무스하게 다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베벨님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카드에 이제 세 번째 카드에 더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다릴지 말지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분을 꼭 고집하실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타워 카드는 상대방과 다시 재회를 해서 막 행복하게 지내요. 막 다시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다시 만나는 거 더 좋고 이럴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또 갑작스럽게 잠수 이별할 수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우리 1번 벨벨님들을 떠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워 카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카드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벨벨님들께 좀 더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재회를 향한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의 아픔이나 갈등을 넘어서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회를 꿈꾸시는 우리 1번 벨벨님들은 예전의 추억과 감정을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나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재회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내가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내가 발전한 모습을 보여야 재회와 가까워지고요. 또 여러분들 Love yourself라는 말 아시죠?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기원하고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좀 위로가 되고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언제 연락이 오는지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진행하고 예약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주째 되는 주,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8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막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8이 들어가 있는 달에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자, 조금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결혼의 기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의 기운이 떠 있는 카드가 있어요. 허니문 카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함께 반려자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좀 더 좋은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 또 드릴 텐데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러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여정에 재회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저스티스 카드, 두 번째 카드 더풀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다행히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통해 지금 상대방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보면은 상대방은 아직 감정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는 로맨틱한 감정과 부드러운 접근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다가가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2번 배별님들도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 아니면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 회피형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분노, 화남 이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요. 상대방도 지금 이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여전히 아픔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어요. 현재는 상대방은 복잡한 감정에 얽혀 있어서 냉정함과 감정 사이에 갈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카드 나이트 오브 만치 카드, 파이브 오브 만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나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과제로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두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미래의 문제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두 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좀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너무 바쁘고 쫓기다 보니 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집착, 어떻게 보면 의존 또는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뭔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요소가 무엇인지 두 분이 먼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재회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현실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 외부적인 환경이나 타이밍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기까지 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3 오브 컵스 카드와 에이스 오브 보이스 이모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재회 가능성과 앞으로 나아갈 좀 희망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재회 가능성이 매우 희망적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치유와 희망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할 가능성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신 상황이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회를 위해 반드시 변화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믿음이나 습관을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베벨린과 마찬가지로 이번 베벨린 상대방도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잊혀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련이 많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지만 상대방 역시나 방어적인 기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먼저 연락하기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일정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기 무서워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 분들의 전 애인은 지금 약간은 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지 않나, 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뭔가 지금 재고 따지느라 바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베벨님들과 만나면은 사실은 그 상대방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껴요. 너무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 상대방이 또 욕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욕심도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만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도 바쁜데 연애가 좀 힘들고 좀 불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베벨린과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베벨린과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번 베벨님들은 보시면은, 자, 이번 베벨님들을 위한 좀 제외 조언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먼저 감정 정리를 하시고 냉각기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원할수록 당장 연락하지 마세요.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섣불리 연락한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먼저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원인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다, 정말 상대방이 쓰레기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재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언을 드리자면 감정적인 연락, 그러니까 매달리기나 원망하기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냉각기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게 만약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만 노력을 해보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나 뭐 나의 외모나 성격 습관 등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모든 이별이 사실 재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요. 그 사람을 기다릴지 말지 고민하시면 좋고요. 재회를 위해서는 시간, 자기개발, 자연스러운 접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만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주째 되는 주, 아니면 10일째 되는 날, 아니면 달력에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10이 들어가 있는 달에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가는 시기는 시간 타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했고요. 자, 그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아직 정말 속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던 거를 타로를 통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나는 사실 지금 굉장히 잘 지내는 척 보여지고 굉장히 행복한 척 보여지지만 너도 알지만 내가 마음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마음은 굉장히 허한 사람이야.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해보려고 한 번쯤은 노력하겠지만 너무 복잡한 이 마음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사실 나는 미래에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미래에 함께 너와 있는 모습이 사실 내가 두려워, 이런 식으로 너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고 너를 많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딱히 누군가가 생겼다거나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비겁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행동을 했는데, 내가 문제였고 내가 잘못이었는데 너를 비난했던 내 자신이 많이 미안해. 너는 나한테 정말 고마운 존재가 맞고 정말 행복한 존재였고, 너가 없는 삶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게, 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나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고통받고 있고 너도 고통받고 있고, 이게 왜 그런지, 우리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지금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 너가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좀 재회나 사랑을 떠나서 여러분들 좀 뭔가 가족에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사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가족의 문제에 영향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꼭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과정을 가리신다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의 카드로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연락운, 언제 연락이 오는지, 재회 가능성이 언제인지 좀 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궁금한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 링크가 있으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외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들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상대방이 뭔가 이별의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상대방이 진짜 무책임한 행동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 때문에 먼저 달 카드는 먼저 3번 별별님들이 현재 마음 상태, 고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 연락이 오긴 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우리 3번 별별님들께서는 큰 상처와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 이기적이었고요. 너무나 무책임했고, 너무나 뭐랄까 쉽게 떠나갔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이별의 과정이 너무 불합리했거나 상대방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면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나는 아직 여기 그대로인데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잊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시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뭔가 사이클이 돌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키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나를 떠나가서 불행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또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고 놓아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잘 지내라, 행복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떠나간 모습에 굉장히 우울하고 또 분노가 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번 별별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달 카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번 별별님들께서는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가 아니면 가족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에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데미지가 큰 상황이에요. 하지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3번 별별님들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만큼 후회도 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회피하고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지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은 상당히 충동적인 모습도 있고요. 좀 즉흥적인 모습도 있고요.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한 관점, 결혼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뭔가 나쁜 사람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고 결과를 아니면 미래를 회피하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은 먼저 자기가 해주고 맞춰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한테 맞추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걸 받는데 더 익숙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이 가진 매력은 상당히 보여. 더 매지션 카드는 사실은 상대방이 좀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성들도 좋아할 거고요. 그런데 이분은 연애에 있어서 좀 가벼운 연애, 그러니까 깊은 연애보다는 가벼운 연애를 좀 추구하고 좀 즉흥적이고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 상대방은 깊은 연애를 하는 거 그리고 책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하고 싶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상대방이 조금 매력이 좀 높고 미래에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3번 멤버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잡힐 듯 말 듯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하고 많이 세월이 좀 지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대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요. 연애에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 피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감정적인 대화나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고요.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기로 하기보다는 피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감정을 차단하고 그냥 떠나는 방식을 선택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연애가 뭔가 항상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불편한 구간도 있는데 연애가 자신의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고 느끼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점점 연락이 줄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람은 애초에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별 후에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이고요. 이별의 순간에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끝내버리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어라며 스스로 납득시키는 중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투어 오브 컵스와 눈동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오기보다는 외롭거나 감정적으로 약해졌을 때 연락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벼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잘 지내? 오랜만이야 같은 가벼운 안부 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락이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 단순히 외로움에서 연락이 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참지 못하고 먼저 좀 연락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 상대방의 반응은 먼저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한 2주나 3주 안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2주나 3주 안에 먼저 연락을 하게 되신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거나 아주 늦게 성의 없는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의지가 없을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특히 과거에 잠수 이별을 했던 상대방이라면 아직은 여전히 감정적인 회피 기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적어도 4주에서 5주 후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요. 현생을 열심히 살고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봄으로써 4주나 5주 후에 내가 뭔가 좀 재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된 상태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갑자기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반갑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다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정말로 다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잠시 외로움을 느꼈거나 다시 익숙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행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는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이 아직 과거의 행동이나 패턴을 유지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3번 별별님들께는 사실 재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냉정한 태도를 좀 유지하고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좀 냉철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꼭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조력해주고 나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상대방이 더군다나 나랑 헤어졌던 이유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회피형이었다면 상대방이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감정적인 태도를 회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같은 패턴으로 헤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경고성 메시지의 카드가 있어. 더 타워 카드는 이미 상대방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헤어져서 더 화가 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또 생각하지 못하게 또 잠수 이별을 당해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카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달라진 태도, 또 우리가 어떻게든 이 관계를 극복을 해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재회 후에 초반에는 서로가 굉장히 행복하고요. 강하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감정적으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별별님들한테 제가 자꾸 제너럴 리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그 사람과의 재회를 제가 냉정하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건 문제는 그 이후의 흐름이에요. 상대방이 과거의 이기적인 태도와 회피적인 성향을 고치지 않았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같은 이유로 다툼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회 후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거나 갈등이 생기면 도망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방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재회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굉장히 냉정한 조언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과거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책임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다시 연락이 와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 감정적인 대화를 회피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세요. 이별 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상대방이 다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쉽게 받아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헤어진 건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뿐인 거고요. 이번에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혼자 자책하고 혼자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든 새로운 길을 가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아니면 6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재회운과 연애운이 올라가는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라클 카드는요. 3번 별님께 냉정한 조언들이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세요. 여러분들 과거를 놓아주고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는 좀 힘든 과거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놓친 그 사람의 불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경험치를 쌓았다, 스탯을 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위로받을 수 있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리딩 많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상황을 말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1대1 솔루션 타로 카드를 뽑으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시는 동안 카드 뽑아볼게요. 자, 우선 4번 벨벨님들 9 오브 스워즈 카드, 4 오브 스워즈 카드 2개 떴다는 것은 먼저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하셔야 됐던 분들이 4번 벨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렸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4번 벨벨님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의 마음은 상대방이 너무 이별을 통보한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아니면 너무 쉬워서 굉장히 힘든 감정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얌전히 상대방과의 이별을 믿기 힘든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별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충분한 설명 없이 떠났다면 혼자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라면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번 베벨님들은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연락을 하면 받아줄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별의 원인은요, 절대로 우리 4번 베벨님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던 방식이 무책임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거고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은 우리 4번 베벨님들께서 판단이 많이 흐려질 수 있지만 자,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충분히 존중했는지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자신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빠르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뭔가 이별을 했던 이유가 우리 4번 베벨린들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별의 원인이. 상대방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사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헌신해서 뭔가 서로 맞춰가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를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자신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빠르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정해지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계되는 것을 부러움스러워하고요. 연애가 편안한 관계가 아닐 때 쉽게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애물이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자,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일부러 감정을 차단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서도 이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연락을 피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서도 이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연락을 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별의 후폭풍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또 회피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별의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속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할 것을 알고 있어도 일부러 더 차갑게 행동하거나 아예 여러분을 잊으려는 듯 다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SNS에서 평소보다 더 밝고 자유로운 모습을 올리고 있다면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신의 후회를 들키지 않기 위한 가짜의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리고 그때서야 감정이 밀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나를 놓쳤던 것에 대해서 아마 크게 반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화가 나신 분들, 너무 열받으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분명히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 하시거나 화가 나시거나 그런 생각 안 가셔도 좋습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락이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쉽게 자신을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갑자기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이 진정한 후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오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거 보고 내가 떠올랐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회피하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실 두 분이 만약 현실적인 문제, 그 이별을 선택한 사유가 가족 문제, 뭐 거리 문제, 결혼 문제 등 그런 것들 때문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회에서도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을 너무 쉽게 선택했거나 자신의 감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떠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단순히 감정적인 재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재회를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연락을 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오히려 상대방이 좀 궁금하게끔 뭔가 좀 유도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만약 상대방과 다시 재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본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서로를 너무도 그리워했기 때문이고요. 처음엔 더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사귈 때보다 더 달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흐름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와 같은 회피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시 회피하거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번에도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분명 약속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우리의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회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와 조언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재회를 원한다면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좀 당장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별 후에 원인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감정적인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냉각기를 가지시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떠났던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와도 너무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이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로 아프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과거의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겼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을 하세요. Love yourself first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더 위로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재회를 원하시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단순히 보고 싶다, 감정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정말 조금이나마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조금이나마 행복하셨길 바라고요. 상대방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이 과거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한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회를 하더라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에요. 다시 만나든 새로운 길을 가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나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맞춘 카드를 솔루션 카드를 뽑아보고 좀 더 확실한 재회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은 예약자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링크를 통해서 예약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